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수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도, 네, 어제 저녁부터죠. 네, 뭐 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쏟아졌네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소강 사태를 이렇게 또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뭐 비가 엄청나게 지금 내렸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이렇게 또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고 이제 뉴스 정리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저는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렇게 또 댓글까지 또 남겨주시면은 얼마나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강요는 아니고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고요. 정말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이 흑해 근처 있지 않습니까? 국제 영공에서 이 미국의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네요. 미국의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MQ-9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MQ-9은 뒤에 프로펠러가 달려가지고 이 무인기거든요. 무인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정찰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인데, 그 드론이 어제 이 러시아의 전투기 수호이 27 있지 않습니까? 이 수호이 27한테 공격은 당하지 않았고 이렇게 좀 충돌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충돌하게 되면서 미국의 드론이 어제 바다로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제 또 뭐 큰일 났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콜드워 다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부딪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 전쟁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 전쟁을 확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어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인시덴트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확대 해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제발 좀 미국이 이 전쟁에 좀 들어와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 좀 도와달라. 라는 그런 뜻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바로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미국이 이 전쟁에 확전을 한다고 하면, 들어온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아주 터질 게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날아가다가 이렇게 또 부딪힌 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국제 영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어떤 나라의 비행기도 그냥 날아다닐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른 이 러시아 영토를 침범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이 우리 드론을 이렇게 추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한테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의 드론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바다 밑으로 깊숙이 침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너무나 깊은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회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회수는 못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회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측에서 이 미국의 드론을 회수를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에서 미국의 드론을 이렇게 회수를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가져가가지고 분명히 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분석을 그렇게 또 당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왜냐하면은 이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러시아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떨어진 드론은 미국 자산이다.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라고는 얘기는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러시아가 과연 그 말을 들을까요? 전혀 CR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 미국의 드론이 흑해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흑해 이 국제 영공에서 러시아의 전투기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 흑해에 떨어져가지고 이 흑해에 침수가 됐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수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쪽에서 수거를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 측에서는 너무 깊게 이렇게
침수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회수를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러시아에서 만약에 실제로 이것을 회수를 한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그 미국의 기술을 이렇게 또 똑같이 본따 가지고 이 드론 같은 것들을 또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발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의 이 드론을 국제 영공에서 이 러시아의 전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충돌을 했나 봐요. 살짝 이렇게 또 충돌을 하게 되면서 아니면은 이 러시아가 이 드론을 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추락을 하게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러시아의 전투기 때문에 미국의 드론이 이렇게 이 추락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게 냉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텐션이 좀 심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제발 좀 미국이 이 전쟁을 좀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확전을 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로는 확전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러시아 측에서도 이거는 실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잠잠해지지 않을까 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를 전체로 해가지고 어제 뭐 비하고 폭우하고 뭐 폭설하고 어마무시하게 내렸다고 합니다. 대기의 강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트모스피어의 리버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부터 그런 수증기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구름들이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를 맞게 되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서 이 산간 지역에는 눈도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를 본다고 하면은 이 놀던 캘리포니아 동쪽으로 조금 더 간다고 하면은 산간 지역이거든요. 산간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폭설이 또 어마무시하게 내렸다고 하네요. 이 폭설뿐만이 아니라 여기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지역 그리고 뭐 몬테레이 지역 이 놀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요 도시들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홍수가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놀든 캘리포니아 주민 35만 명 정도가 정전을 겪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놀든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여기 LA 근처에 있는 이 서든 캘리포니아도 어제부터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거든요. 여기 이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 근처에서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바람에 오늘 새벽에 본다고 하면은 길 곳곳에 이 침수가 된 도로가 또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침수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또 지나가는 바람에 차가 잠기는 차들도 또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어느 한 차는 이 다리 밑을 이렇게 또 지나는데 그 다리 밑에 항상 좀 물이 많이 차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이렇게 홍수가 조금 나게 되면서 이 도로가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차가 이 물 중간에 멈췄거든요. 멈춰가지고 차가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 차의 문루프를 열고 거기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911에 전화를 하는 그런 영상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뉴스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물이 잠긴 곳을 본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돌아가라. 쓸데없이 리스크를 테이크를 하지 말아라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놀든 캘리포니아도 홍수가 난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좀 침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차 타고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요. 차가 그 물이 잠긴 곳을 간다고 하면은 엔진 흡입구 있지 않습니까? 엔진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엔진이 물을 먹으면은 엔진 그거 작살 나거든요. 엔진이 작살 난다고 하면은 차 폐차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운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안 돌아다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LA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State of Emergency를 이렇게 또 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리는 바람에 여기 이 오렌지 카운티 특히 이 뉴폴트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힐 쪽 있지 않습니까? 절벽이 있는 곳에 부자 사람들이 집을 많이 지어놨는데 여기 이 절벽이 머드 슬라이드가 이렇게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여러 집들이 붕괴 위기에 있다고 하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헌팅턴 비치에 있는 1번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해안가 도로 1번 도로도 침수가 돼가지고 몇몇 곳이 이렇게 몇몇 구간이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가 엄청나게 많은
비를 이렇게 또 막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였는데, 레잉 매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식수원으로 쓰는 호수가 있거든요. 네, 레잉 매드. 네, 이 레잉 매드를 본다고 하면은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레잉 매드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는 지금 2데케이드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가뭄이었거든요. 네, 가뭄이어가지고 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잉 매드도 계속 이제 말라가고 있고,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또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레잉 매드의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레잉 매드가 완전히 다 찬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비가 내릴 때 이렇게 한꺼번에 내린다고 하면은 다른 곳으로 다 흘러 내려가 버려가지고 이게 잘 차지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레잉 매드에서 모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눈도 많이 쌓여야지만 이 눈이 천천히 녹으면서 그 물이 이 레잉 매드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산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또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비가 내려가지고 이 쌓인 눈들이 지금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레잉 매드로 본다고 하면은 이 레잉 매드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여기 LA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2,500만 명,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식수원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좀 가뭄 상태이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뭄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수년간 계속해서 여기 캘리포니아는 비가 좀 내려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기간을 갖고 수년간 좀 잘 좀 비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이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좀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캘리포니아는 물이 좀 부족하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홍수난 지역에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도 지금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도 홍수가 여러 군데서 지금 나 있고요. 그리고 이 도로가 침수가 된 곳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멀세드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북쪽인데 좀 이 중부 쪽에 있는 좀 시골 도시라고 해야 되나? 여기 UC 멀세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멀세드도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가지고 여기도 좀 잠겨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는 요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계속해가지고 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이 대기의 이 어트모스페어의 이 리버가 계속해서 수증기를 몰고 오는 바람에 비는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이상기후죠. 이상기후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좋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었거든요. 여기 캘리포니아가 비가 계속해서 이제 조금밖에 내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 비가 내리면은 좀 많이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게 좀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내년에도 좀 비가 내리고 계속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좀 비 좀 많이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게 한꺼번에 많이 말고 그냥 수년 동안,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축축한 땅, 또 기름진 땅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한 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만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추루스 소셜이라고 해가지고 이 트럼프가 페이스북에서도 탈퇴당하고, 인스타도 탈퇴당하고, 트위터에서도 탈퇴를 당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이 소셜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추루스 소셜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누구도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죠. 트럼프 빠들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추루스 소셜을 만들 때 트럼프가 자금 세탁을 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정부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의 자금이 이 추루스 소셜에 $800만 정도가 들어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트럼프는 좀 이렇게 구린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트럼프를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크레딧 스위스라고 해가지고 이 스위스에 있는 이제 은행 중에 이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하거든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지금 좀 위험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주식이 지금 30%나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면서 이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을 하고 이렇게 줄도산을 할 뻔했다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좀 막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의 은행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은행이 지금 흔들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여파가 지금 유럽에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위스 은행이 이 크레딧 스위스가 부실하다라고 하면서 뭐 망할 수도 있다네 만다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뭐 30%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서 미국의 주식 시장까지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AP통신을 보시더라도 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수많은 뉴스 채널들에서 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뉴스를 지금 메인 뉴스로 가장 많이 올려놓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는 역대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뒤로 그 여파가 지금 유럽에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 랜더들, 이 큰 은행들,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좀 흔들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 면밀히 잘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뭐 은행들이나 뭐 그런 뭐 투자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면밀히 잘 살펴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또 주가 폭락을 하면서 만약에 여기가 또 파산 같은 걸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면밀히 잘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유럽에서도 은행을 파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또 도미노식으로 이게 또 줄도산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이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이게 또 보여지고 있는데 제발 좀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 유럽의 은행이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미국의 주식 시장이 흔들렸는데 그것을 잘 이렇게 또 막아 놓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유럽의 은행이 지금 흔들리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주식 시장도 이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뒤로부터 전 세계 은행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뱅크 피어가 지금 글로벌로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은행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돈을 또 많이 풀고 뭐 돈도 많이 받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험 자산들에 또 많이 투자가 된 그런 은행들이 또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많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은행들에서 수많은 손실을 입는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또 전 세계에 있는 이 수많은 은행들에서 또 콜랍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파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세계 이 금융 시스템이 좀 많이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은행 피어 때문에 이 은행 공포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셀오프를 하고 있다. 지금 매도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P 500을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빠진 상태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서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들다 보니까 스위스 이 센트럴 은행 있지 않습니까? 중앙 은행에다가 좀 도와달라라고 지금 손을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은행들에서 네, 좀 부실한 네, 그런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진짜 뭐 하나 둘씩 좀 더 좀 망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어느 정도 좀 막았지만 또 유럽에까지 이렇게 또 번진다고 하면은 또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제발 좀 유럽에서도 잘 좀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US 뉴스에서도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슬라이드를 하고 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크레딧 스위스 이 은행 때문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이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매도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채권 시장으로 또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채권 시장으로 이렇게 또 몰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지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인베스팅닷컴을 본다고 하면은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우존스를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8%, S&P 500도 마이너스 1.7%, 그리고 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네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또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제는 이 CPI 지수가 예상치와 이제 부합을 했고, 그리고 이 콜 CPI는 좀 이렇게 또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이 좀 잘 잡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제는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은행 여파 때문에 크레딧, 이 유럽에 있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 때문에 그 여파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미국의 이 PPI 지수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 도매 지수라고도 하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0.3%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마이너스 0.1%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 그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미국의 지난 2월달 소비자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소비 판매 지수는 한 0.4% 정도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지난 1월 달에는 3.2% 정도의 소비 판매가 늘어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막 내려가고 그랬었거든요. 지난 2월 달에. 그런데 요번 달 3월 달 보니까 지난 2월 달을 또 보니까 소비 판매가 0.4% 이렇게 또 감소를 했다. 그리고 그것의 뜻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미국의 주식시장은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뉴스 채널들에서 지금 내놓고 있다시피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좀 위태위태하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 셀오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매도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요번 달에 또 FOMC가 있으면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지금 고심에 빠져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에 좀 문제가 생겼거든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면은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좀 인플레이션이 좀 높거든요. 6%라고 하면은 아직 이 목표치인 2%에 아직도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기는 올려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더 올린다고 하면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또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0.5%는 아니더라도 0.25%만 이렇게 소폭 이렇게 또 올릴 것 같다. 어쩌면은 아무것도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0.25%만 올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파산을 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예금주들이 지금 이 조그만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대형 은행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대형 은행들한테는 호재라고 합니다. 대형은행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거라 가지고 대형은행 쪽으로 지금 수많은 예치금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조그만 은행들은 지금 좀 위태위태하다고 합니다. 네, 제발 좀 예치금 빼지 말고 그냥 놔둬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호소를 하고도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 미국 정부가 다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심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심리적인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형은행으로 이렇게 또 예치금을 옮긴다고 하니까 그게 좀 더 마음적으로 이렇게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좀 든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은행들에서는 호재,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은행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렇게 또 올랐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크레딧 스위스의 여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은 두 개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이 은행들이 계속해가지고 나빠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부류는 지금 미국이 잘 막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금융 위기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또 유럽에서 또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또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뉴스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뱅크런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트위터 때문이라고 하네요. 트위터에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좀 위태위태하다, 빨리 돈을 뽑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소문 같은 게 퍼지다 보니까 트위터로 인한 최초의 뱅크런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본다고 하면은 페이스북은 작년인가 작년 말쯤에 한 10,000여 명 정도를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2차로 대규모 해고를 한다. 또 10,000여 명 정도를 또 해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페이스북에서는 한 20,000여 명 정도를 해고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페이스북을 본다고 하면은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메타로 이렇게 또 바꾸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면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이어를 했죠. 하이어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상 까보고 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이 메타버스에 투자할 가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페이스북을 본다고 하면 이 메타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메타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한다고 하고 이 메타버스에 개발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는 이 페이스북에서는 AI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에 지금 개발을 더 몰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페이스북, 이 메타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하이어를 했는데 지금 쓸모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쓸모없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의 책임은 이 마크 저커버거죠. 이 마크 저커버거가 우리의 미래는 메타버스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방향을 잘못 잡았죠.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뒷수습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 인공지능, 이 AI가, 이 Artificial Intelligence가 어마무시하게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메타 기업에서도 이 AI에다가 지금 개발을 총력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인공지능 AI를 엄청나게 인기를 이끈 주범은 바로 이 챗 GPT죠. 이 챗 GPT가 출시를 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4개월이 됐는데 지금 벌써 새로운 버전의 챗 GPT를 지금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신규 버전의 이 챗 GPT는 훨씬 더 똑똑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이 변호사 시험을 탑 10%로 이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했다. 라고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똑똑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훨씬 더 지금 빨리빨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또 움직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좀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되면서 우리 사람들이 좀 뒤로 이렇게 또 물러나게 되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또 사람을 막 공격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AI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다.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이 AI를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를 잡아먹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개발을 할 때 좀 안전장치를 잘 마련을 해두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마다 지금 뭐 인공지능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무섭긴 무섭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의 소비자들이 이 테슬라를 지금 집단 고소를 하고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집단 소송을 하냐면은 이 테슬라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은 이 부품들이 많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테슬라 중고 자동차들이 계속 타고 다니면서 테슬라의 부품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에서는 테슬라의 부품들은 다른 데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독점으로 이 테슬라에서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부품들이 엄청나게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노폴리다라고 하면서 다른 데서도 테슬라 부품들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 자동차는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이게 한번 망가진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부품만 써야지만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만약에 테슬라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대로 잘 작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요. 테슬라에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이제 독점이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테슬라를 고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너무나 비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틱톡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틱톡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퇴출을 당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캐나다, 미국이랑 굉장히 친한 국가들에서 이 틱톡이 지금 퇴출을 당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틱톡에서는 만약에 정말 퇴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 있는 이 모기업에서 떼어내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중국의 모기업에서 이 틱톡을 떼어내가지고 뭐 미국 회사로 하나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틱톡을 본다고 하면은 틱톡이 훨씬 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틱톡 안에 있는 필터들 있지 않습니까? 틱톡에 있는 필터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많고 재밌고 사람들이 진짜 쓸 수 있도록 재밌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인스타그램이랑 비교를 하니까 인스타그램이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필터 종류도 훨씬 더 많고 이 필터도 굉장히 또 재밌고 그리고 영상을 에디트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도구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틱톡의 인기는 계속해서 많을 것 같네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퇴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쩌면은 중국의 모기업에서 분사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미국 기업으로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산이 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면밀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기 전에 이 경영진에서 엄청나게 뭐 보너스도 뿌리고 그리고 경영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CEO가 가지고 있던 이 주식들도 파산을 하기 한 11일 전에 모두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큰일 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라크를 본다고 하면은 이라크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미군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네요. 이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군은 이라크에 계속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이 IS 있지 않습니까? 이 테러 집단 IS가 이라크에 이렇게 또 침투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도와주려고 지금 이라크에 계속 주둔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을 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 이라크에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팍스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이 아이오와주 있지 않습니까? 아이오와주에 있는 어느 한 20대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20대 여성이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홀쭉해진 채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기를 이렇게 낳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좀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산모 있지 않습니까? 이 20대 여성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방치를 해둬가지고 죽게 내버려뒀다. 그리고 이 시신을 유기를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아기를 이렇게 내버려 둬 가지고 죽게 한 죄, 거기에다가 유기를 한 죄, 시신까지 유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다 물어 가지고 이 20대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 20대 여성의 아빠가 있다고 하네요. 60대의 이 아빠가 있다고 하는데 둘 다 경찰이 이렇게 또 검거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아기를 자기 뱃속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낳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죽게 내버려뒀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거는 1급 살인이라고 합니다. 1급 살인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1급 살인이기 때문에 1급 살인죄를 이렇게 또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또 원치 않는 이런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낙태법이 또 최근 들어가지고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약값을 좀 낮추라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릴리라는 이 제약회사에서 당뇨병 약인 인슐린을 가격을 한 70% 정도 이렇게 다운을 했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릴리 제약회사뿐만이 아니라 요번에는 노보디스크라는 이 제약회사에서 인슐린 가격을 75% 다운을 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정치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부자들한테는 조금 나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부자들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가로채가지고 돈을 이렇게 계속 벌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일반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만, 중산층이 살아야지만 경제가 더 튼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만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부자들은 계속 원성을 내뱉고 있죠. 아니, 왜 우리 계속 돈 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식으로, 그리고 뭐 부자세도 왜 이렇게 올리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저는 바이든 대통령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뉴스를 이렇게 또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이 직장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재택근무만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라는 식으로 미국의 이 정신외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에서만 이렇게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우울감에 또 빠질 수가 있다고 하고요. 쉽게 당연히 이렇게 고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우울감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앉아만 있다 보니까 잘 돌아다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살도 찔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신적인 뭐 우울감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건강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재택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이 재택근무도 하면서 직장에 출근을 하는,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직장에 출근을 하고 3일 정도는 집안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에서는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이 직장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집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너무나 편하거든요.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직장으로 안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이오와 주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오와 주에서는 얼룩말 있잖아요. 지브라. 이 얼룩말이 야생동물도 아니고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얼룩말을 그냥 일반인이 키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집안에서 자신의 집 뭐 렌치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또 키우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오와 주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얼룩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얼룩말이 자신의 팔을 이렇게 물었다고 하네요. 자신의 팔을 물게 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911에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911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경찰에 왔다고 하는데, 경찰은 만약에 이 얼룩말이 자신한테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총을 쏴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가족한테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벌써 팔을 물리지 않았으니까, 팔을 물렸다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 얼룩말을 진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얼룩말은 진정이 되지가 않고 경찰을 또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또 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이 얼룩말을 쏴가지고 죽였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얼룩말은 이제 자신의 가족, 이 가족 얼룩말이 또 여기 어디 있었었다고 하네요. 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한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말을 키우는 사람들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브라, 아니 얼룩말을 키운다라는 것도 또 처음 들어보는데, 이 얼룩말 있지 않습니까? 얼룩말은
진짜 사납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네, 아시다시피 말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말인 이 지브라, 이 얼룩말은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야생적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들만 타고 다니고 얼룩말은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얼룩말을 길러가지고 사람들이 고기로 안 먹지 않습니까? 고기로 안 먹는 이유가 얼룩말을 고기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진짜 맛이 없다고 하네요. 말은 또 제주도 본다고 하면 또 말은 먹지 않습니까? 말고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얼룩말 고기는 정말 맛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키우질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신기하게 또 키웠네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텍사스 달라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느 한 10대 3명이 미성년자 3명이 말 있지 않습니까? 말 3마리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훔쳐가지고 해서 이제 달아나다가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로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차들이 빨리 달리는데, 그런데 이 말 3마리가 10대 3명이 탄 말 3마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에서 14살짜리 이렇게 도둑질을 한 14살짜리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 10대 아이들은 다쳤다고 하네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 3마리 중에 2마리는 죽었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었다고 하고 한 마리는 다쳤는데, 그런데 이 다친 상태가 좀 심각해가지고 안락사를 시켜버렸다고 하네요. 야, 이 말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텍사스는 좀 이런 와일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단 7,000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1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566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들의 총 수는 114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이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잘 컨트롤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대지진이 일어난 터키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이 대지진이 일어난 이곳에서 이번에는 지진이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이 폭우 때문에 1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터키는 계속해가지고 좀 나쁜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이 봄이 오지 않습니까? 3월달이 또 봄이잖아요. 이렇게 봄이 오는 날이 바로 새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란에서는 새해 맞이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새해 맞이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이렇게 넘어서고, 그리고 이 불꽃 축제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많이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애군을 떨쳐버리고 새해의 건강과 그리고 행운을 이렇게 또 기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란에서 새해 이런 불꽃 축제를 하면서 27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불꽃 축제 때 좀 사고 같은 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27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4천여 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축제들은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이 이란의 새해 때 건강을 기원을 하고 그리고 행운을 기원을 하면서 하는 축제인데, 이 축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또 다쳤다고 하니까 이거 좀 의도에 맞지 않는 그런 축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콜롬비아 있지 않습니까? 콜롬비아에 있는 어느 한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11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10명 정도가 이 탄광 안에 고립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나 무서울까, 이 탄광 안에 갇힌 사람들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빨리 잘 구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드디어 이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100%를 넘었다. 102%를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102%를 달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너무나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에서는 포퓰리즘이 만연시되고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이 돈을 뿌리다 보니까 그런데 국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또 돈을 뿌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지수는 계속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물건들을 살 능력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는 지금 현재 여름이거든요. 여름인데 엄청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몇몇 학교들에서는 너무나 덥다 보니까 그리고 에어컨도 좀 안 나오는 데가 많다고 하거든요. 에어컨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선풍기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덥다 보니까 학교에 올 때 그냥 수영복을 입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좀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살 때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더워요. 아르헨티나도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날씨여가지고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그리고 겨울에는 눈은 내리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눈은 내리지 않고 그냥 좀 춥습니다. 좀 추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눈까지는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처럼 그렇게 또 춥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이 에콰도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적경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에콰도르 밑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겨울일 때는 여기 아르헨티나는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는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염이라고 하네요. 아르헨티나도 놀러 가고 싶기는 한데 아르헨티나에 가는 그 비행기 값이 한 900달러, 한 100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나 비싸다라고 하면서 그냥 안 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한 시간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